재임 중 취득한 기밀 문건을 퇴임 후에도 자택에 불법 보관했다가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체적 혐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캐나다 산불의 영향으로 뉴욕에 이어 수도 워싱턴 DC도 온통 희뿌연 연기에 뒤덮였습니다. 대기질 지수 6단계 중 5단계인 코드 퍼플이 사상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 타주에 사는 여자친구에게 청혼하러 가기 위해 비행기에 올라탄 한인 의사가 자신의 옆자리 여성을 성추행하다가 붙잡혔습니다. 보스턴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잇따라 총을 발사해 3명이 다쳤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는 월마트 매장 안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3세 소녀가 다쳤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교육 커리큘럼으로 채택하는 공립학교들이 늘어나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더 이상 자녀들을 학교에 맡겨둘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강하게 성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기밀 문건 불법 보관으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유출된 문건에서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의 민감한 안보 기밀이 가득 포함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 문건을 숨기거나 파기하려 한 시도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기밀 문건 수백 건을 퇴임 후 불법 반출해 자택에 보관해왔다며 형사 기소한 미국 연방검찰. 하루 만에 49쪽 분량의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는 37건. 이 중 31건은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고의적으로 불법 보유한 혐의입니다. 유출 문건은 미국과 다른 나라의 국방 역량과 잠재적인 취약점, 미국의 무기와 핵 프로그램 내역 등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됐다고 미국 연방검찰은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 정보기관들이 작성한 문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문건들을 사저 안에 욕실과 무도회장, 침실, 창고 등에 나눠 보관했다고 미국 검찰은 밝혔습니다. 기밀 취급 권한이 없는 방문객들에게 기밀 내용을 말하거나 보여주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 문건을 은닉하고 허위 진술하는 등 사법 방해를 한 혐의도 6건 적용했습니다. 변호인과 보좌관에게 기밀 문건 은닉이나 파기를 지시해 수사를 방해했던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what's happened. I'm an innocent man. I'm an innocent person.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Mr. President, are you making a decision in light of the Trump indictment? If everybody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연방검찰 기소는 미국 역사상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 출석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캐나다 산불 영향으로 뉴욕에 이어 수도 워싱턴 DC도 온통 희뿌연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대기질 지수는 6단계 중 5단계인 코드 퍼플이 사상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 김양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뚝 솟은 미국 의사당도, DC의 상징인 워싱턴 기념탑도, 백악관도 모두 희뿌연 연기에 뒤덮였습니다. 짙은 주황색 연무로 뉴욕을 휘감았던 유독성 대기는 남쪽으로 내려와 이제 미국의 수도까지 점령했습니다. I've been here for 25 years. I've never ever seen it anywhere close to this before. 현재 이곳 공기에선 매캐한 냄새가 나고 눈앞에는 분진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대기질 지수는 300까지 치솟아서 사상 처음으로 코드 퍼플이 발령됐습니다. 보라색 경보인 코드 퍼플은 건강한 사람에게도 매우 해로운 공기질로 모두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동물원은 문을 닫았고 야구 경기와 백악관 행사도 전격 연기됐습니다. 미국의 최대 학군지인 뉴저지의 학교들은 줄줄이 휴교했고 짙은 연무가 낀 뉴욕과 필라델피아 공항에선 항공편이 일부 결항됐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극명히 깨닫게 한다며 캐나다의 소방 지원 인력을 급파했습니다. We already have 600 American firefighters on the ground and been there for a while in Canada. 캐나다에서 발원한 산불 연기는 나흘째 미 동부 상공을 두텁게 뒤덮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남부 플로리다까지
영향을 받을 거란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한인 의사가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한인 의사는 강경하게 부인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 후 말을 바꾸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한인 의사, 여자친구에게 청혼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아 출신 48세 신장내과 전문의인 조남직 씨는 지난 3월 메인주에 사는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애틀랜타 공항에서 포틀랜드로 향하는 델타 항공기에 올라탔습니다. 형사 고소장에 따르면 조 씨의 옆에 앉았던 피해 여성은 비행 중 난기류가 발생했을 때를 틈타 그는 경련을 일으킨 듯 몸을 움직이면서 나의 허벅지와 엉덩이, 심지어 중요 부위까지 더듬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비행기가 착륙한 직후부터 갑자기 잠든 것처럼 보이면서 계속 내 좌석 쪽으로 몸을 기대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피해 여성 승객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돌입해 이틀 뒤 애틀랜타로 다시 돌아가려던 조 씨를 포틀랜드 공항에서 검거했습니다. 조 씨는 현장에서 여성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맞서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옆자리 여성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반박하며 본인이 현직 의사이고 메인주에 사는 여자친구에게 청혼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술서에서 조 씨는 잠에서 깨보니 내 몸이 옆 승객 쪽으로 치우쳐 있었다며 접촉은 있었지만 성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 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고 결국 자신의 행동을 인정했지만 난기류 때 흔들리는 비행기 속에서 몸을 지탱하기 위해 기댄 것이었으며 안경을 벗은 상태에서 기내가 어둡기까지 해 손이 미끄러진 것이지 성적인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을 바꿨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은 조 씨가 고의로 성적 접촉을 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했으며 메인주 검찰은 조 씨에게 지난 1일 소환장을 발부해 어제 법원에 출석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조 씨의 유죄가 확정되면 그는 최대 2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중국계 내과 의사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약물로 의식을 잃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 퀸스 프레스비테리언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국계 내과 전문의 지알렌칭이 자신의 여성 환자에게 성폭력을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칭 박사는 마취용액이 묻은 마스크를 사용해 여성 환자를 기절시킨 후 자신의 아파트에서 성폭행하고 범죄 현장을 영상 녹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21년 6월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여성 환자는 칭 박사가 병실에 들어와 약물을 투약해 의식을 잃고 깨어나 보니 하복부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성폭력을 의심해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칭 박사는 지난해 12월 성폭행 혐의로 보석금 없이 기소돼 병원에서 해고됐습니다. 칭 박사의 변호인 측은 칭 씨가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병원 측 역시 성폭행 혐의로 칭 박사에게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변호인은 병원 측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하고 환자가 위치한 곳의 카드키 접근 명부를 확인하기도 했고 성범죄 전문 사회복지사팀을 배정하기도 했다며 이는 병원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일 병원 측에서 환자가 성폭행당하고 있다는 정황을 인지하고도 즉각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 병원도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스턴에서 10대 청소년들이 패싸움 도중 잇따라 총을 발사해 3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사건 영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10대 흑인 청소년들이 패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20명 남짓한 이들은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싸움이 계속되자 이들 중 한 명이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수발의 총격을 가하고 달아납니다. 오늘 공개된 이 영상은 지난 메모리얼데이 보스턴의 리비어 비치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번 총격으로 인해 현장에 있던 10대 소녀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19세의 디션 텔러로 밝혀졌으며 장전된 총기 소지와 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돼 오늘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같은 날 인근에서도 또 다른 총격 사건이 발생해 아무 관련 없는 50대 여성과 10대 남성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사건 역시 17세 청소년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져 인근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월마트 매장 안에서 13세 소녀에게 총격을 가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지난 수요일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월마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매장 안에서 총상을 입은 13세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팔과 복부에 총상을 입고 창백한 얼굴에 쇼크 증상을 보이며 의식이 불분명한 상태였습니다. 총격을 가한 용의자는 32세 크리스토퍼 포먼으로 알려졌으며 총격 직후 인근 KFC에서 머물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했습니다. 포먼은 살인미수 혐의와 무기 소지 혐의로 현재 구금돼 있으며 피해자와 관계나 사건 동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식당이 아닌 테이크아웃이나 커피숍, 푸드트럭에서도 팁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면서 소비자 3명 중 2명이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뱅크레이트가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 3명 중 2명인 66%가 팁에 대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만 중 가장 큰 부분은 태블릿 결제 스크린에서 자동으로 팁을 요구하는 팁 시스템을 들었습니다. 전체 32%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18%는 자동으로 팁을 요구할 때 팁을 더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팁 문화가 선을 넘어섰다고 답한 응답자는 30%에 달했습니다. 팁에 대한 스트레스나 거부감은 다른 업계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식당에서 서버에게 항상 팁을 준다고 답한 응답자는 73%였는데 올해는 65%로 8%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미용사와 택시기사, 배달 직원 등에게 주는 팁도 전년보다 각각 최소 7%포인트에서 최대 2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 41%는 업주들이 늘어난 인건비를 팁 형태로 고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직원들이 팁에 의존하지 않도록 업주 부담으로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트랜스젠더 남성이 여성 전용 스파에 출입하려 하자 직원이 저지했는데 연방법원은 트랜스젠더 남성을 차별했다며 출입을 허용하라고 판결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는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이라고 한다면 남성도 여성 전용 스파에 들어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20년 5월 시애틀의 한인 운영 여성 찜질방에 자신의 성 정체성은 여성이라고 주장한 남성 헤이븐 윌비치가 멤버십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윌비치 주장에 따르면 업소 직원이 남성의 몸을 가졌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했다며 워싱턴 인권위원회에 한인 업소를 고발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업소 측에 답변을 요구했고 찜질방 업소 대표 이 씨는 생물학적 성 정체성 업소의 규정을 검토할 용의가 있지만 운영 방침을 변경할 의향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한 것은 워싱턴주의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업소 측은 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5일 워싱턴주 지법은 이 소송을 기각하고 인권위원회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법원은 여성 전용 스파라 해도 출입 대상을 생물학적 여성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교육 커리큘럼으로 채택하려는 공립학교들이 늘어나면서 반대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을 비롯한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JJ는 소년도 소녀도 아닙니다. 친구 알렉스는 소년이기도 하고 소녀이기도 합니다. 실제 LA 카운티 초등학교에서 교재로 활용되는 책 내용입니다. 동성 간의 성관계를 설명하는 적나라한 그림 묘사도 있습니다. 플러턴에서 4자녀를 키우는 민디 씨. 5년 전부터 교육당국에 과도한 성소수자 관련 교육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는데 최근 들어 더욱 노골적으로 심화되는 상황을 보면서 걱정이 큽니다. 5년 지난 지금 이제 제가 다니는 동네, 제가 나왔던 학교들, 고등학교 이런 데서 성전환하는 애들이 있고 법안들이 이제 바뀌어서 12살 이상으로 내가 성전환하고 싶다 그럼 할 수 있는 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점점 심해질 거다, 앞으로. 그럼에도 일선 교육 당국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 존중에 따라 성 정체성이 확립돼야 하고 성교육 역시 질병 확산을 막는 보건 차원에서 관련 교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ou don't have to love me. You don't have to like me. You can think I'm the devil incarnate. But you better treat me like a decent human being because that's how I treat you, even though you don't believe that I have the right to exist. 일각에서는 캘리포니아의 일방적인 성소수자 우대 법안과 정책들이 교육 현장을 망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는 교육당국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월 들어 성소수자 교육을 둘러싼 찬반 갈등은 격화되는 상황. 당장 다음 주 다저스구장 주차장에서는 2만여 명이 집결해 현재의 캘리포니아 교육 정책과 성소수자 관련 법안을 성토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기후변화가 폭염과 홍수, 가뭄 등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지난달부터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BTV 강정민 기자입니다. 기후예측센터는 엘니뇨 조건이 현재 존재하며 이는 내년 겨울까지 점차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엘니뇨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지역 태평양 동쪽의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그동안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지구 곳곳에서 폭염과 홍수, 가뭄,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CPC는 지난달 적도 지역 태평양 전역에서 해수면 온도가 예년 평균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지속됐고 지난주에는 평균보다 0.8도 이상 높은 수치가 측정돼 이례적인 온도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후학자들은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엘니뇨가 올 겨울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면서 강력한 사건으로 심할 가능성을 56%로 그보다는 온건한 수준이 될 가능성을 약 84%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또 대기 상층의 제트기류 흐름에 영향을 주는데 겨울에 북태평양 제트기류가 확장하면 미국 남부를 가로지르면서 더 많은 폭풍우를 몰고 오고 북미 지역 북부에는 더 따뜻한 공기를 가져온다고 학자들은 설명했습니다. 엘니뇨와 온실가스 효과가 동시에 나타난 2016년이 기록상 지구가 가장 더웠던 해였는데 다시 엘니뇨가 도래하면서 이와 비슷하거나 더 심각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엘니뇨가 사탕수수와 커피 등 농작물 재배와 식품 생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이번 주 증시를 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해보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캐피탈 김재한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다우, S&P 500, 나스닥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는데 이 올라가는 이 분위기도 좀 달랐어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대 지수가 나란히 오르긴 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하루 떨어지고 하루 엇갈리고 3일이나 올랐기 때문에 상승한 주를 기록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상승한 주로 볼 수 있는데 이번 주는 딱히 상승했다기보다는 약세를 간신히 모면한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우존스하고 S&P 500은 0.3%로 올랐고 내스닥은 0.1%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간신히 약세를 모면한 정도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내스닥이 지금 3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번 주까지 7주 연속 상승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올해 들어서는 26%를 폭등한 내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14개월 최고치 수준에 이제 있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은 4주 연속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 11%를 폭등하면서는 10개월 최고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 8주 만에 처음으로 4일 연속 올랐습니다. 이제 그 정도 됐겠지만 6주 동안을 봤을 때는 3주 오르고 3주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 이제 그런 좀 느낌을 계속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건데 다우존스는 이제 오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올랐지만 결과적으로 올해 들어서 2.2% 오른 지점으로 반등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오른 건 아니고 다른 지수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뒤처져 있다는 얘기죠. 아직 잠재적인 위험은 있지만 그 은행주들도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고 또 소형주들도 좀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그 지역은행의 ETF라고 하니까 KRE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달에 5월 4일 날에 2년 8개월 최저치를 찍고 난 후 지금 같은 경우 지금 한 달 거의 지금 5주 동안에 거의 수직 상승하면서는 25%를 폭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주들의 제대로 된 반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러셀 2000 같은 경우
이 다우존스처럼 몇 달째 계속 뒤처지고 있었는데 이번 주 러셀 2000이 1.9%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S&P 500이 0.3% 오른 거에 비해서는 뭐 한 6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죠. 그만큼 소형주들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 같은 것들도 투자 심리를 어떻게 보면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호재로 작용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라고 했다면 이 원동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테슬라가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지금 11일 연속 상승하는 신기록을 세웠어요. 뭐 신기록까지는 아니죠. 11일 연속 상승하는 기록을 세웠고 이게 한 2년 한 5개월 만에 만약에 월요일까지 한 번 더 오르게 되면 이제 신기록이 되는 거죠. 12일 연속 상승인데 테슬라가 11일 동안 오르면서는 33%를 폭등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은 전기차 주식들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나홀로 상승하는 겁니다. 테슬라만 솔직히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일단 분위기를 고조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투자 심리가 패닉 바잉 쪽으로 집중적으로 이제 들어가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원동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장이 올라가는 걸 믿지 않았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나만 빼고 장이 오르는 거 아니야 하면서 조바심 속에서 일단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고 보자. 패닉 바잉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이번 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포 지수로 불리는 빅스 인덱스 있죠. 빅스 인덱스 같은 경우가 어제 오늘 이게 13.5까지 떨어졌으니까 이 정도면 3년 4개월 최저 지수준입니다. 그러면은 올해 들어서 벌써 37%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투자자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져도 이제 바이 더 딥처럼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그러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는 거니까 과열되고 한마디로 추격 매수가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죠. 6월에 금리 인상이 뭐 동결이냐 상승이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지표들이 중요하잖아요. 다음 주 좀 중요한 지표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다음 주는 뭐 아무래도 그 수요일 날 이제 금리 동결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금리 인상이 되느냐. 아직까지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결 가능성은 71%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조금 올랐고 인상 가능성 같은 경우는 29%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7대3 비율로 이 인상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갑자기 서프라이즈는 안 되겠지만 물론 동결 가능성이 그만큼 높지만 화요일 날 발표되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진짜 급격하게 더 틀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